자, 마이크 교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소리,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네, 소리 안 나나요? 네. 마이크. 소리. 잠시만요. 네, 소리 들리시면, 네. 소리 들리시면 1번. 네, 소리 들리시면 1번. 점심 아주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예, 예, 네오팜 잘하셨고요. 소리. 이제 방송해도 되죠? 네, 방송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급락, 네, 증시 돌파구, 그리고 8월 장세 대응 전략,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없죠? 마이크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시장 급락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코스닥 지수 관련주인 여기 2차 전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코스닥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BM이 10%, 그 다음에 에코프로 11%, 그 다음에 LNF가 7% 빠졌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DX가.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제가 2차 전지 얘기해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2차 전지 왜 에, 부정이 나온다고 했냐. 막 엄청 혼났어요. 유튜브에 막 댓글로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무료 강연회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요거를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뭘 얘기했냐면 자, 요 보시면 8월 증시 전망에서 일단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뭐 JP모건 회장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거 별 문제 없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큰 문제 없다. 하지만 노이즈로는 작용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네. 네네네. 이거 도배하지 마세요. 네. 도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보시면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 차익 매물 나온다고 했죠. 근데 2차 전지는 확실히 고점 신호가 좀 나왔어요. 고점 신호가. 2주 전에 고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아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과하게 빠졌을 때 트레이딩 전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앞으로 또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8월 증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에 CPI를 꼭 보셔야 돼요. CPI. 10일 날 발표하죠. 네, 요 CPI를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상승 때문에 이제 개인의 증시 예탁금이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개인 증시 예탁금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밈 주식이 등장했죠. 기업의 가치하고 상관없이 테마를 타는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이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강연회에서 요거 밈주식이 고점에서 40%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35에서 40% 떨어진 종목들을 보라고 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네, 제거 여기 이거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토요일 날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네, 토요일 날 했었어요, 여러분. 네, 한국경제TV 해가지고 네 이게 강의를 했었어요. 네, 네네 코엑스에서 여러분 강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필요한 내용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이거는 저기 제 거 홍TV 채널에 나와 있습니다. 홍TV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네, 홍TV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박찬웅의 홍TV 여기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열심히 올려놓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홈TV에 자료들이 있고 이번에 그 방송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급 쏠림 현상은 밈 주식이 등장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급 쏠림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2차전지하고 반도체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2차전지가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내려가고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2차전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소 게임처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이 AI 플러스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신테카 바이오하고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 아침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AI 관련주들은 오늘은 조금 주춤했어요. AI 관련주는 오늘 주춤했는데 지금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AI하고 지금 로봇하고 또 시소 게임을 합니다. 오늘은 로봇주가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좀 떨어졌는데 AI가 올라가면은 로봇주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시소 게임으로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가 올라갔으니까 내일은 AI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AI는 지금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제 하이퍼 클로버 X가 있죠. 그게 이제 8월 후반에 공개가 되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겠죠. 잠깐만요. 목이 타네요. 자, 그래서 AI 관련주에서는 이제 뭐 솔트룩스, 그 다음에 셀바스 AI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바이오 종목들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의 트렌드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이번 제가 강연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야금야금 올라간다. 그리고 저번 주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8월 증시의 요점은 변동성 장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간단히 보시면 오늘 시장의 컨디션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시장이냐면 아까 이제 솔트룩스, 자, 보시면 솔트룩스가 이제 이렇게 내리꽂아요. 변동성이 커져요. 막 하루에 막 9%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9%, 10%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로봇주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면은 오늘 아침에는 이게 1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로봇주하고 AI가 서로 시소 게임이니까 지금 이제 로봇주들 좀 떨어지면은 AI가 음봉에서 여기 음봉인데 밑꼬리 달릴 수가 있어요. 네, 둘이 한번 보세요. 시소 게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장주는 로봇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 다음에 이제 AI 쪽에서 대장주는 현재 솔트록스가 대장주 하면서 셀바스 AI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AI가 또 발표가 되니까 네이버를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네이버는 지금 가격에서 25만 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 그 강연에 토요일 강연에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예, 근데 공교롭게 오늘 바로 급등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좀 종목, 또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8월 증시, 하반기 증시라고 보시면 돼요. 8월 증시 및 하반기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축은 안 바뀌어요. 네, 큰 축의 큰 테마인 반도체 2차전지는 아주 거대한 테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크게 앞으로 막 소외되거나 그럴 확률은 없고요. 다만 이제 2차전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좀 봤으면 좋겠고,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거는 과하게 빠질 때만 매수하라는 얘기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반도체는 이렇게 눌림목이 오면은 한 거의 한 달에서 두 달만 모아 보세요. 1, 2개월만 모아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제가 자신 있어요. 네, 반도체는 모아야 된다. 네, 반도체 모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네, 좋아질 거예요. 네, 모으셔야 돼. 네, 모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큰 축은 안 바뀌는데 투자 전략만 여러분들이 살짝살짝 바꾸시면 된다. 네, 반도체는 얘는 모아가는 거고 모으기고 얘는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네, 요거 기억하셨죠? 네, 여러분들 체크하셨죠? 네,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글로벌 증시 피로도가 증가했어요. 네,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일단은 다우부터 보자고요. 다우 어때요? 피로도 증가했죠? 네, 꺾였죠? 일단 꺾였어요. 잠깐 주춤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을 보세요. 근데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게 다우, 나스닥 맞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미국 증시의 컨디션을 보시려면은 S&P 500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S&P 500도 일단은 꺾였네. S&P 500에서 21선이 중요한데 21선을 일단은 이탈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21선이 저항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뭘 뜻하냐면은 올라갔다가 지금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피로도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일단 1차 꺾였으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피로도는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피로도는 지금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저도 한번 목소리를 한번 볼게요. 네. 소리가 좀 잘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피로도는 지금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네, 소리 나오네요. 네, 소리 나와요? 자, 네. 그래서 아무튼 피로도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지금 8월 증시는요, 변동성이 좀 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일부, 한 20에서 30% 현금화를 꼭 하세요. 20에서 30% 현금화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어요. 네, 9월에. 9월에 지금 일단은 금리를 많이 올릴 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분명히 9월쯤에는 동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미국의 금리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는요, 계속 꾸준히 계속 올랐어요. 보시면은 계속 올랐고요. 이번에 올렸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0.25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죠? 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9월 정도면은, 9월이면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에 동결. 그러면 이제 9월에 동결되면은 이제 금리 피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고금리에서, 자, 그치, 안 보이네. 자, 고금리에서 동결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저금리 그 뭐랄까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니까 금리가 피크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8월 말쯤 되면 8월 지금부터도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8월 중순부터 한 9월까지는 바이오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면서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매매할 때 단순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에, 트레이딩 전략을 취해서 좀 저점에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또 뭐 너무 시장을 너무 부정적이면은 매매할 수 있는 그 폭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강연회에서 그 이틀 전에 강연회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8월 증시 테마에서는 AI를 빼놓고 가면은 안 돼요. 네. 그리고 AI에다가 바이오가 붙습니다. 네, AI에다 바이오가 붙기 때문에 AI하고 바이오하고 연관된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톨트룩스하고 셀바스 AI가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AI 테마는 지금 네이버가 그 하이퍼 클로바 X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AI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AI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AI 투자 확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AI 쪽을 배제하시면 안 돼요. 과하게 빠졌을 때 관심을 갖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로봇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8월 달에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전도체 민주식은 이거는 제가 강연회에서 이거는 토요일 날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고점에서 네, 급등 나왔을 때 이 고점에서 밑으로 내리 꽂았을 때 마이너스 35에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40%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 자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거 유튜브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민주식인데 계속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지금 오늘 서남도 아침에 내리꽂다가 마이너스 9%까지 떨어지다가 23%까지 급등 나오고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성은 금요일 날 내리꽂았다가 다시 오늘 또 급등이 나왔죠. 오늘 26%까지 올라갔고 워닝페이니도 마찬가지로 워닝페이니를 대표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침에 마이너스 40%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반등이 나와버리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원은 오히려 오늘 상한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도 고점에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거의 40%는 아니어도 30%는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 주식 초전도체 관련주는 고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0% 되면은 그때는 분할 매수해도 된다 얘기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따라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토요일 날 해드렸다. 자, 2차전지 2차전지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뭐 나노신 소재, 금약,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 매도 신호가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네, 기술적으로 단기 매도 신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매매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짜로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해도 되는지. 자, 에코프로 한번 보게요. 제가 나중에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집어 드릴게요. 자, 요런 경우는, 지금 이제 한 요 정도 오면은 한번 사볼 만해요. 지금 이제 자,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41%죠. 기술적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45%이 정도 떨어지면은, 고점에서, 네, 이렇게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 자리에요. 네, 분할 매수 자리. 그 대신 이제
더 떨어질 걸 각오하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야지 덥석 사는 건 아니고요. 분할 매수 자리.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러분들, 저는 찬성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낙폭과대에 떨어지면은, 과하게 빠지면은 사볼 만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한번 봅시다. 네, 에코프로도 31%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41선 부분까지 떨어지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점에서 여기 41선까지 떨어지면 한 36% 되거든요. 그러면은 35%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거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26% 떨어졌네. 조금 얘는 좀 더 밀려야겠네. 네, 조금 더 밀리면은. 그리고 55만 원 부분이 주요 지지 라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36%죠. 네, 조금 더 밀려서 한 40%대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 라인이 해볼 만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조금 더 밀렸을 때, 그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끝났다는 건 아니고, 자, 뭐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33%죠. 조금 더 빠지면 35% 정도 그 시점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은 빼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과하게 빠지면 네, 고점에서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까지 어떤 종목마다 좀 틀려요. 좀 변동성이 심한 거는 마이너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 변동성이 심한 것들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고점에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45%이 정도.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변동성이 조금 낮은 것들은 마이너스 30, 한 5%에서 마이너스 40%이 정도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급하게 떨어지면 기술적으로 데드캣 바운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 매도 신호가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이미 나왔어. 보면은 7월 26일 수요일 날 이미 고점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고점 신호가 나왔어. 고점 신호 나온 걸 나왔다고 하는데 욕을 왕창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니, 전문가 소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신 있게 고점 신호 나온 거는 고점 신호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26일 날, 아, 그 26일 날 나왔어요. 고점 신호가. 고점 신호가 나온 종목은 예를 들어서 낙폭과대 할 때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드를 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이오인데 AI하고 결합된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뭐랄까 9월 달에 페어마켓에 참여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강점이 그 뭐랄까 이런 그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이제 AI하고 바이오를 결합된 그런 기술력들이 우리나라가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테카 바이오,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 다음에 차백신 연구소, 이게 AI 바이오로 연결이 된 테마주예요. 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약, 그 다음에 항암 백신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신테카 바이오는 국내에 이제 처음으로 그 AI 바이오 쪽에 슈퍼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바이오 종목들 특히 9월에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은 이런 바이오 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미 신테카 바이오가 올라와 버렸어요. 이거는 신테카 바이오는 제가 토요일 그 강연회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월요일 시장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 급등이 나와 버렸어요. 이미 나왔는데 고점 돌파를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나왔어요. 오늘 장중에 21%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윗골이 쫙 달리면서 일단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데 일단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물 소화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어, 아까 올라갈 때 파신 분들은 잘 하셨고요.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는 이제 손절가를 잘 잡고 대응을 해놔야죠. 네. 그래서 오늘 저가 깨지면은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죠. 오늘 저가를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요게 이제 핵심인데 저는 이제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계좌를 이제 붉은 계좌를 만들려면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8월 9월 정도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은 꼭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HBM 관련주가 대세를 이뤘는데 국내 점유율이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 HBM의 글로벌 MS가 90%예요.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HBM 쪽은 한동안 국내 기업이 선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관련주를 8, 9월 조정 나오면 낙폭과대, 과하게 빠지면 좀 모아요. 네, 모아두시면은 한 번쯤 급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는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쪽은 유동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살아났었어요. 네, 그 유동성하고 글로벌 유동성하고 메모리 업황하고는 얘네가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글로벌 유동성과 메모리 업황은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데 지금 유동성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동성이 지금 주춤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글로벌 유동성이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 6월에서 8월까지가 있는데 이게 유동성이 6월을 피크로 찍고 8월까지 7월, 8월이 약해요. 네, 이런 현상. 네, 유동성이 꺾였다고요. 8월까지. 그리고 9월쯤 되면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유동성이 다시 살아나면서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구간이 좀 요 구간이에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구간. 우리가 지금 있는 구간이 유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일본의 통화 정책이 좀 바뀌면서 엔캐리드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엔캐리드 자금이.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악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월에서 8월에 유동성이 꺾여요. 유동성이 꺾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얘기를 저번에 해드렸죠.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 야, 변동성이 막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요. 특히 변동성이 이렇게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점 높이면서 우상향이면 좋은데 이제 변동성이 조금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막 조금 저점 낮추면서 좀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런 장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죠. 한 8월 지나면서 9월 접어들면은 변동성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유동성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도 지금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엔캐리드 때문에 그래. 엔캐리드 트레이딩 자금이 일본으로 좀 회귀하고 있어요. 일본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일본이 통화 정책을 바꾸면서 일본의 금리가 높아졌어요. 네, 금리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유동성들이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세계 곳곳 여러 곳에 투자가 됐는데 일본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정책을 바꾸니까 엔캐리드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그러니까 회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받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들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은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8월 시장은 원래는 8, 9월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이 일본 애들이 갑자기 통화 정책을 좀 바꾸면서 우리 증시, 신흥국 증시에 영향을 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전지 쪽에 엄청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2차전지 쪽 훅 들어왔던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하루에 막
한 종목이 2조 원, 막 1조 원, 2조 원씩 막 들어왔죠. 그랬던 자금이 한번 들어왔다가 이 공매도까지 겹치면서 훅 떨어진 거죠. 또 올렸다가 다시 한번 훅 떨어지고. 네, 코스닥이.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무섭지만 이렇게 보면 무섭죠.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거를 줄여서 줄여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 요 라인에서 이제 네, 요 라인에서 이게 지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많이 떨어져 봤자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 라인 부분이 강해서. 그래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서 하단이 요 정도 돼요. 하단이 요 정도고 이제 상단이 요 정도니까 한 여기서 여기에 그 차이는 100포인트 차이예요. 100포인트 차이. 물론 이제 100포인트가 변동성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미 반절 떨어졌어요. 네, 이미 반절 떨어졌으니까 떨어져봤자 여기까지니까 5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대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를 좀 해야 된다. 현금을 좀 30% 정도 확보해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고, 오늘 같은 날, 얼마까지 빠졌었냐면은, 마이너스 2.61%까지 빠졌어요. 코스닥이.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은 오늘 올라갈 수가 없죠. 그냥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밈주식들, 시장의 가치하고 상관없이, 몸에 그냥 그 테마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죠. 중국 애들은 성공했대요. 네, 우리나라가 소스를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 걔네는 성공했대요. 나름대로. 네, 그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오늘을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종목들이 소외가 되면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안 맞거나 조금 바닥권인데 좀 뭐랄까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그냥 내리꽂습니다. 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동안 좀 고점에서 산 2차전지나 이런 것들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 소외주들 바닥권에 기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가 매도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또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도 같이 떨어져 나오면서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대응책이 중요하죠. 네,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도 목이 타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시나리오대로 같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글로벌 재고가 꼭지를 찍고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도 6월, 아니, 6월, 7월 고점 찍고, 반도체 재고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9월에서 10월부터는 반도체 쪽도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들릴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나라 이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가 있는데, 보통 OECD가 경기 선행지수가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고요. 우리나라 거는 그 글로벌 수출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막 이렇습니다. 막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래요. 우리나라 거. 근데 공통적인 거는 4월 달에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지금 턴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보면 지금 턴했다가 지금 구간은 이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횡보. 네, 그러니까 6월에 매매하기 편했죠. 6월까지는. 근데 이제 7월부터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한쪽 쏠림 현상이. 그러니까 6월에서 한 대략적으로 8월까지 이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좀 횡보를 좀 할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코스피 지수는 커플링 됩니다.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네, 이 김영익 교수님이 이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코스피 지수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이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움직이니까 너무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죠. 왜?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얘만 올라갔어요. 코스피만. 네, 그 수급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끌어내리겠죠. 네, 끌어내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얘를 좀 끌어내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끌어내리는데 계속 끌어내리냐 그게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 끌어내리면 얘도 이제 경기 선행 지수도 올라오면서 네, 기다리는 거죠. 끌어내린 상태에서 횡보하면서 그런 지금 그냥 그래프로 보면은 요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끌어내리는 정도. 그래서 좀 8월은 어차피 선수들, 트레이더들도 다 지금 휴가 갔고, 여의도 선수들, 기관 투자자들도 다 휴가를 갔기 때문에 8월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극적인 반등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극적인 반등은 없다. 극적인 반등은 좀 없고, 그냥 이제 완전히 개별주들의 시대가 8월 한 달 동안은 이어질 겁니다. 개별주 장세, 개별주. 네, 이런 개별주 장세에서 방법이요. 손빠르게 올라가면은 현금 갖고 있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거 따라잡던지. 그러면 물리잖아요, 또, 개인들은. 근데 빠르게 전략을 취하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과하게 빠졌다. 보시면은, 어, 네오팜은 좀 수익을 좀 챙겨두시는 게 좋죠. 네, 네오팜은 좀 수익을 좀 챙겨두시고, 저희도 수익을 좀 챙겨놨습니다. 네, 25,800원 이상부터는 수익을 좀 챙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건 추격 매수는 안 했어요. 일단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아직 요 저항 부분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근데 이 양봉으로 끝났으면 아주 예뻐졌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예뻐졌을 텐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돌파하다가 실패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돌파하든지, 아니면 맞고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일단은 한 템포 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솔트룩스. 솔트룩스는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여기 직전 저항 부분을 요 라인 부분이 받쳐치면은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과하게 빠지면은 그러니까 매수 관점에서 보고, 어?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때. 근데 이제 추격 매수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추격 매수 할 만큼 시장의 체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2차전지 떨어진다고 했다가 욕을 한 사발 먹었는데, 근데 그 고점 신호 나온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 같이 이렇게 군집성이 띈 종목들, 2차전지로 아예 그 묶여있는 이런 군집성이 띈 종목들은 같이, 같이 모여있는 거. 예를 들어 에코프로만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LMF도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군집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성이 띈 종목들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까지 고점 대비예요.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지면은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는 이미 다 물려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부터. 고점 대비 30, 보통 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41%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관심 가져서 고점 대비 한 45%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면은 그냥 시간에 투자하면은 기술적으로 한 10%는 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데드캣 바운드가 분명히 나오니까.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U자형을 그리면서 잠깐 정도 이 라인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요점 2차 전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네, 고점 신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와 같은 영광은 그래요. 물론 이제 쌍봉 한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테마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는 쌍봉 마무리하고 이 고점까지 도달을 못하고 이 고점보다 조금 낮은 가격까지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헤드앤숄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히려 긴장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런 데서 지지가 되면은 사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지금 토요일 날 갔다 왔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다고 여러분한테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서 한 500명 오셨더라고요. 삼성 코엑스입니다. 네, 삼성 코엑스에서 이렇게 강연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또 얼굴을 알아주시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네, 물어봐 주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많이 오셨죠? 네, 이 삼성동 코엑스 엄청 넓어요. 여기가 이제 2층 컨퍼런스 룸인데 한 대충 한 7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 높더라고요. 엄청 높죠? 네, 여기도 또 여러 명이 또 계십니다. 이 한쪽만 이렇게 많았으니까 네, 아무튼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 또 뭐 없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조금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네, 이번 주에 변수가 좀 많아요. 네, 이번 주 변수가 많은 게 뭐냐면, 이 CPI 지수 8월 10일 날 발표를 하는데, CPI 지수가 반등이 날 확률이 높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이게 CPI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 지수. 그런데 이번에는 CPI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떨어지다가 반등. 지금 6월 CPI가 지금 실제 3% 나왔거든요. 5월에는 5%, 아니 4%, 그 다음에 6월에는 3%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4%, 3%까지 떨어지다가 이게 3.5 아니면은 3.2 이렇게 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CPI가 반등이 나와요. CPI가 반등이 나오면은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입니다. 왜?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증시가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가시밭길. 증시가 가시밭길. 그래서 이제 보시면 CPI 지수 8월 10일 발표가 되는데 5월 달에는 4%, 6월 달에 3%죠.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물가가 그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CPI 쪽에 영향을 주는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가. 유가가 지금 막 80달러까지 올라 버렸어요. 유가가. 그러면은 유가가 저렇게 올라 버리면은 결국에는 CPI 지수 변동치가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도 강등됐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10년물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이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 상승을 하면은 주가의 하방 압력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오늘 또 지수가 떨어지는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좀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견이 됐었어요. 이미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네, 이게 저번 주부터 CPI가 영향을 이제 미친 거죠. CPI가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채권금리가 다시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반등이라기보다는 상승이 나오고 이러면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하방 압력을 이렇게 받아요. 주가가 떨어져요.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개별주로 좀 압축을 해야 되고 과하게 빠진 것들 좀 보셔야. 네네. 자동차 쪽, 자동차 쪽의 수출 데이터는 좋긴 해요. 근데 자, 자동차 쪽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쪽은 저는 좀 떨어진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동차 섹터는 현재 자동차 부품 오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들한테 현대차에서 납품업체에다가 부품 오더를 감소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동차 판매량 감소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이미 좀 반영된 부분이 있고 이미 좀 반영이 됐습니다.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은 쌍봉이 만들어졌어요. 쌍봉. 헤드앤숄더. 물론 이제 여기까지 막 깨고 내려올 정도는 아니지만은 힘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단기적인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일단은 이 고점보다 여기가 이 오른쪽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없어요. 반등을 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그렇게 썩 재밌는 자리는 아니에요. 자동차 섹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막 재밌게 내릴 수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네네. 뭔가 2분기보다 3분기가 좋고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아야 되는데 반도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69,000원 밑에서 사는 거예요. 네. 68,000원 근처나 69,000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왜 팔아요, 왜?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예, 당신이 말한 헤드앤숄더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 삼성전자는 차트로 보지 마시고, 글로벌 유동성으로 보시면 돼요. 글로벌 유동성이 살아나면은 삼성전자가 확 살아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힘이 센 거는 어디일까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유동성 영향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 업황이 좋아지면은 SK 하이닉스는 좀 더 주가가 좀 부끈부끈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장중에 4%까지 올라갔었어요. 물론 이제 차익 매물 나왔는데 요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직전 고점을 직전 고점 자리가 좌저우지, 좌측의 저항은 우측의 지지라인.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주인공 매매기법의 중간 부분 잘 지키고 있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부분, 그리고 기준선 부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11만 4천 원 깨지지 않으면, 맞죠? 11만 5천 원이네. 단기적인 흐름은 11만 5천 원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8월 달에는 어떤 섹터를 분할 매수해야 된다? 네, 그렇죠. 반도체 섹터를 분할 매수해야 된다. 반도체가 좋아져요, 여러분. 반도체를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쪽에서는 반도체 팔아라, 실적도 안 나오는 걸 왜 반도체를 들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도체는 실적을 항상 선반영하는 거예요. 재고율이 높을 때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반도체를 투자하는 뭐랄까,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재고율이 최고치를 찍을 때 분할 매수 관점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고퍼에서
고퍼에서 사서 고퍼에서 매수를 하고 버퍼에서 매도를 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리고 실적이 최고치를 찍을 때 매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2분기 저점이라고 했잖아요. 2분기 실적이 최저치예요, 최저치. 네, 그리고 3분기 개선, 그 다음에 4분기 호조세, 그리고 내년 반도체는 호황이에요, 호황. 근데 이게 원래 시나리오가 안 맞았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업황이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이유가 AI 반도체 투자.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이 반도체가 AI가 없었으면은 좀 회복이 좀 더뎠을 건데 지금 AI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죠. 지금은 그 AI 반도체를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서버 투자를 확대를 해야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 투자를 확대를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GPU나 CPU나 거기에다가 HBM,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되죠. 지금은 AI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데이터 센터나 서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서버 투자하는 업체들이. 그리고 이번에 그 AI는 인간의 제3차 IT 혁명이에요. 네. 자, 이 시대적 흐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1차 IT 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네, 2000년 초반에 있었잖아요.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네, 그 혁명은 버블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2차 IT 혁명이 언제 있었어요? 2010년에 있었잖아요. 2010년 스마트폰 등장이 IT 2차 혁명을 일으켰고, 이제 3차 혁명. 3차 IT 혁명은 AI로 이제 챗 GPT죠. 챗 GPT가 불을 났죠. 챗 GPT가. 이게 이제 엄청난 기업들이 이제 싸우는 거죠.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네,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가세했죠. 네이버.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행운아예요. 행운아.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행운입니다. 어떤 분들은 헬조선에 태어났다 어쩐다 하지만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거나 중국에 태어났으면 정말 여러분들 고생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끗 차이잖아요. 몇백 킬로 앞 위쪽에 있는 북한에 태어났으면 최빈국가에 태어난 거고 몇백 킬로 밑에 400 킬로 밑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거죠. 네, 근데 이 AI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나라가 안 됩니다. 자, AI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어? 아닌데 뭐 다른 나라 뭐 독일, 뭐 프랑스 얘네도 있지 않냐?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AI를 굴릴 수 있는 나라들은 이 거대한 인터넷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가능해요. 미국이 일단 1등이죠.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그 거대,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거 모여 있는 미국이 당연히 AI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이버라는 회사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일본 지역의 이 라인이라는 SNS를 통하고 또 네이버 쇼핑 엄청나죠. 네,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검색 엔진 쪽에서는 네이버가 엄청난 데이터량을 자랑을 하죠.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만이 AI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이번에 AI 쪽에서 이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바로 수입을 못하고 저기 제3국을 경유해서 비싸게 사와요. 근데 여러분 바로바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한 바퀴 뺑 둘러가지고
저기 몇천 킬로를 돌아서 오는 거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제때 필요한 부품을 빨리빨리 공급받아가지고 증설을 해야 되는데 늦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대에서는 일단 중국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또 모르죠. 쟤네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AI 시대에서 앞서가는 나라는 4개국, 미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차 IT 혁명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어마어마할 될 거.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빼먹었네. 테슬라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3차 IT 혁명 시대, AI 시대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대용량 컴퓨터 효과를 할 것이다.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장치나 데이터를 쌓아놓는 이런 그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 역할을 자동차가 할 거다.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테슬라도 전기차는 이제 안정이 되어 있고 전기차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자금들이 예, 그 우주선 스페이스 X 쪽에도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I에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IT 제3차 혁명에서 거대 기업으로 점프를 못하냐 결정이 될 건데 잘 보세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1차 IT 혁명에서 누가 제일 선두에 섰어요. 결국에 구글이 탄생을 하면서 선두에 섰죠. 그죠? 네. 2차 IT 혁명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패권을 주면서 애플이 1등으로 올라섰죠. 그런데 삼성이 구글하고 함께 안드로이드 진영을 만들면서 삼성도 계속 노키아한테 밀려 있다가 노키아를 밀어낸 게 이번 2차 IT 혁명 스마트폰 시대에서 노키아를 밀어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노키아 밀어내면서 애플과 삼성이 쌍두마차 역할을 한 거고요. 3차 IT 혁명에서 지금 MS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MS가 오픈 AI를 통해서 MS가 현재 앞서 있죠. 근데 구글의 바드, 자, MS는 오픈 AI고요. 구글은 바드예요. 바드, 바드. 네, 근데 구글의 바드도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주춤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오픈 AI만큼의 챗 GPT 성능을 낼 수 있는 지금 엄청난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후발주자로 이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쭉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낙오되는 순간에 끝나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네이버가 있다. 네이버가 근데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는 또 격차가 크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강연회에서 여기 이 강연회에서 뭘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네, 이 강연회에서 네이버를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이버. 하이퍼글로벌 X가 이번에 8월 24일 정도에 공개가 되는데 네, 아마 혁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는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시대에 한 발짝 앞서 나갈 겁니다. 뭐 AI가 별거 없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지식들을 그 데이터화 시켜서 그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조합시키는 능력이 AI잖아요. 그죠?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해 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 일단은 1차적으로 25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예요. 25만 원까지 가지만 길게 보시면은 뭐 충분히 30만 원, 35만 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재평가가 다시 나오니까 네이버는 최대한 싸게 사놓으면 되겠죠. 네이버를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네이버는 요 박스권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예, 좀 과하게 빠지면 샀다가 좀 올라가면 좀 팔면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롱숏 전략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장 상황은 얘기해드리고 종가 베팅 관련주들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종가 관심주. 오늘의 종가 관심주. 자, 요즘에 종가 관심 좀 소홀했어요. 네, 종가 관심주를 조금 집중 있게 좀 보시죠. 자, 일단 종가 관심주에서 종목을 한번 쫙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AI 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AI 쪽, 솔트록스. 자, 솔트록스는 삼성과 챗 GPT, 자, 솔트록스 한번 보시죠. 네, 루머가 있어요. 솔트록스 직원들이 삼성전자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 뉴스가 있었는데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일단은 솔트록스 직원들이 그 삼성전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챗 GPT와 같은 이런 AI를 지금 빨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스마트폰에 챗 GPT 같은 성능의 AI를 장착을 해야 스마트폰이 더 빨리 팔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플이 선점을 해버리면 애플 판매량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어차피 지금 요즘에 갤럭시가 폴더블 폰 아니면은 일반 그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서 애플한테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은 빠르게 전략을 펼쳐서 일단은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서는 경쟁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빠르게 폴더블 폰을 전환을 해가지고 삼성 하면은 폴더블 폰이잖아요. 네,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폴더블 폰 쪽은 삼성이 이제 석권을 했고 여기에 이제 챗 GPT 기능만 쫙 넣어주면은 삼성 스마트폰이 더 빨리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AI 그 기술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이 좋아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많이 올랐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내에서 이족 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에 관련된 각종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매수를 한 거죠. 삼성이 지분을 산 거죠. 그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일대주주가 이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탁 옵션까지 포함을 하면 옵션까지 포함하면은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결국에는 카이스트 출신의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들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족 보행 가능한 로봇을 만들었죠. 네, 근데 그 로봇에 관련된 데이터와 기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삼성이 그 거금을 들여서 산 거죠. 그죠? 자, 또 그렇게 따지면 이제 확장을 해서 생각하면 이제 솔트룩스가 그와 좀 비슷한 회사가 될 수가 죠 아직까지는 뭐 삼성이 뭐 지분 투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그냥 협력 관계인데 그러면 이제 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많이 오른 걸 왜 얘기를 하냐 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직전 고점 그러니까 이제 올 3월에 고점을 찍었던 부분을 돌파하는 그 신호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보통 이제 이런 그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네. 돌파 한번 하고 밀리더라도 돌파하고 밀렸을 때 저는 이런 걸 한번 사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잠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특히 거래량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면. 네, 거래량도 많이 살아났고 보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 부분에 지지 라인도 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여기 보면은 직전 고점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우스는 어, 자, 제우스를 한번 볼게요. 자, 제우스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제우스 하면은 HBM의 세정장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HBM의 세정장치. HBM은 이 반도체 D램을 여러 겹으로 쌓고 얇게 여러 겹으로 쌓은 다음에 그거를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미세하게 구멍을 많이 뚫어요.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 같은 걸로 미세하게 구멍을 뚫는데 미세하게 구멍을 뚫다 보면은 먼지가 발생을 하죠. 그거를 깨끗이 씻어내는 게 이제 HBM 세정 장비인데 그게 이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근데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어요. 22% 빠졌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있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딱 중간 지점. 네, 요 라인 부분. 그리고 이
이 직전 저항 부분을 돌파하는 요 부분. 네,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오늘은 어차피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서 제우스 같이 시총이 한 4,700억, 약 5천억 되는 이런 중형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수 영향을. 그래서 오늘은 좀 5%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 종가도 보시지만은 내일 만약에 이런 십자형이 나온다면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HBM 세정장비 쪽에서는 제우스를 보시면 되고 HBM이 뭐냐?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 HBM이 그 GPU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HBM이 이거 GPU는 누가 만들어요? 엔비디아가 만들잖아요. 그죠? 네, 엔비디아가 만들고 이 HBM 여러 개의 D램을 쌓은 것이 HBM입니다. 근데 이제 쌓을 때 지금 GPU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GPU가 이만하고요. GPU보다 더 두꺼우면 안 돼요. HBM. 그래서 아주 얇게 붙이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걸 전기적으로 연결할 때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서 전기로 연결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HBM 쪽은 선두주자예요.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90%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AI를 만들더라도 우리나라가 HBM을 공급을 안 해버리면 못 만듭니다. 네, 우리나라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HBM은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왜? 아니, 작년보다 60% 성장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30% 성장하고, 이런 산업이 2차 전지 외에 또 있을까요? 없잖아요.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이. 근데 전기차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막 그 50%씩 성장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자동차를 좀 좋아해서 잘 아는데 전기차가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초창기에 한번 퀀텀 점프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HBM 같은 경우는 한 최소 30%씩 매년 성장을 한다는 거죠. 왜? AI 시대니까. 초창기에는 또 투자가 또 많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성장이 되고, SK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HBM 3 24기가짜리.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HBM 시장 전망은 지금 한 20억 달러 정도 되지만, 20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되지만은 향후 5년 동안은 3배 이상 시장이 커진다. 3배. 시장이 3배 성장하는 거예요. 3배 성장. 엄청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HBM 쪽은 전 반도체에서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제우스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을, 낙폭과대 종목을 좀 보자고요. 낙폭과대 종목. 이번에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인수회 회로기판 쪽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대장 역할을 했는데, 고점에서 29%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고점에서 30%까지 떨어지는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마침 41선 부분을 여기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아직 좀 10분 남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보자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건 이제 AI 반도체 수혜고 또 엔비디아 관련주고요. 네, 엔비디아 관련주도 되고 그다음에 체크 좀 해드릴 게 있나 한번 보자고요. 자, 반도체 이슈페타시스 잠깐만. 자, 그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PCB 관련주고, 그 다음에 이제 5G 서버용 PCB를 또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죠. 네, 서버용. 5G보다는 그냥 서버용 PCB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서버용 PCB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네,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자의 주요 거래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AI 가속기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AI 가속기에 또 이게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만드는 제품이 또 그 AI 가속기에 많이 들어간대요. 네, 그리고 이제 서버 등 MLB 기판의 그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반사이익을 이수페타시스가 직접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버에 필요한 고다층 MLB 기판, 네, 여기 보시면은 페타시스, 네, 여기 보시면은 하고 있죠. 네. 자, 서버 등에 필요한 고다층 MLB 기판 수요가 견조하다. 네, 그죠?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고다층 MLB 기판 수요 견조.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는 41선 부근 지지예요. 보통 41선 부근의 첫 눌림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첫 네, 21선 이탈을 벌써 했죠. 이 부분이 41선인데 이 부분의 첫 번째 눌림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좌저우지 좌측의 저항 부분은 우측의 지지라인인데 딱 그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종목인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을 한번 여기까지 했고 자, Y랩 한번 보시죠. Y랩. 이제 뽑아놓은 거를 Y랩은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일단 뭐 보통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의 중간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한번 뽑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Y랩은 웹툰 관련주예요. 웹툰이면 이제 미디어 어, DNC 미디어가 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에 DNC 미디어가 있긴 있는데 Y랩 일단은 미디어 그 컨텐츠 관련주, 특히 웹툰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웹툰 관련 기업. 자, 일단은 지금 웹툰 관련주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 상장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 중에 네이버 웹툰을 미국에다가 상장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요. 특히 네이버 웹툰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만화책으로 봤지만 요즘에 누가 만화책으로 봐요? 그죠? 예, 스마트폰 모바일로 보는데 저도 한번 그 꽂히면 보고 싶은 웹툰을 딱 선정했는데 꽂히면은 보통 그거 한 편 다 보는데 한 4만 원 들거든요. 2만 5천 원, 4만 원 정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짧은 거는 2만 원대, 좀 비싼 거는 4만 원 정도 줘야 그것도 대여권이에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예, 한 보통 300원인가 200원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거 보다 보면은 뭐 한 4만 원 정도 들어요. 훌쩍. 네. 그래서 은근히 이런 것들은 돈을 많이 그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웹툰. 자, 그래서 이제 8월 20일 날 일단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그리고 국내 최대의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를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 관련주.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이랩이 국내 최대의 웹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슈가 되어서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그냥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정도 보시고요. 대략적으로 한 16,000원 정도, 15,000원에서 16,000원이 저항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에서 16,000원 저항대입니다.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8월 22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셀바스 AI. 자, 지금, 자, 셀바스 AI. 자, 이슈는, 자, 셀바스 AI. 셀바스 AI. 이슈는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 챗 GPT 개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24일 날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를 합니다. 일단은 그 셀바스 AI는 국내 1호 인공지능 상장사죠. 네, 상장을 처음으로 했어요. 솔트록스는 기술력 부분에서 최고 우위에 섰는데, 네, 상장은 셀바스 AI가 더 빨랐습니다. 네, 셀바스 AI가. 근데 최근에 셀바스 AI도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지금 셀바스 AI도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어요. 네, 역대급 거래량. 이렇게 그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은 열심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역대급 거래량 이후에 한 번 정도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 장대 양봉의 시가만 여기만 안 깨면은 한 번 정도 또 슈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가 부분이 안 깨고 시가 부분을 종가 기준으로 안 깼다, 지지한다. 그러면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국내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AI 쪽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다. 네, 그게 이제 셀바스 AI고 지금 삼성전자 챗 GPT 개발 소식도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AI 관련주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자 해서 5개 종목을 일단 뽑았습니다. 5개 종목을 뽑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옥수는 저희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안 갖고 있어요. 네, 뭐 물려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안 갖고 있어요. 제옥수는 저희가 없어요, 여러분. 네, 없어요, 없어. 저희가 수익을 냈는데 언제 저희 보시면 뭐 굳이 제가 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 네, 보시면은 저희 없어요, 여러분. 제옥수를 언제 팔았냐면 없어요. 제우스 7월 20일 날 팔아서 없어요, 저희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솔트룩스 요즘은 많이 빠진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솔트룩스, 제우스, 네, 제우스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우스는 여기까지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 대신 이제 오늘 종가 종목을 뽑았지만은 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 요 부분이 주요 지지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41선 부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2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 떨어져서 말씀을 드렸고 Y랩은 신규 상장주인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의 중간급까지인 기술적 반등. 셀바스 AI는 역시 인공지능 AI죠. 해서 이렇게 5개 종목을 뽑아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런 부분 좀 체크해서 여러분들 계속 좀 주의하면서 현금을 일부 확보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같은 시간 2시에 뵐게요. 네,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